대부분은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앞니가 흔들흔들해서 뭐 덜렁덜렁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덮어놓고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망해요. 안 돼. 안 이뻐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쪽에 펜을 하나씩 꽂아야 되는 걸까요? 옛날에는 이제 종이 차트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표시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색별로 꽂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진료 중에 가끔씩 이제 메모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펜 한두 개 정도는 꽂죠. 네. 그래서 오늘 모시는 원장님을 위해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 멋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네. 오늘 주제 임플란트인데요. 제가 임플란트 중에서도 앞니. 앞니. 앞니는 아무래도 좀 많이 보이고 하니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앞니 임플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색깔 아니야? 색깔? 그렇죠. 색깔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자연치들이랑 그냥 어우러져가지고 티 안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티가 안 나게 어우러져서 가는 게, 그런 색조가 자연스러운 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치과에는 이렇게 색조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색조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 색깔 저 색깔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같은 치아 하나를 만들더라도 치아 끝부분, 치아 중간 부분, 치아 윗부분을, 잇몸 라인 같은 거를 색깔을 어떻게 섞을 건가 이런 걸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적어놓고 기공사와 상의를 해서 마치 도자기를 빗듯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끼워넣는, 이런 식으로 색조를 자연스럽게 맞추는 거죠. 자연스럽게 웃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보고 저분은 임플란트를 했네? 가짜 치아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만드는 게 치료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치아 사이즈가 뭐 이렇게 막 크거나 이렇게 작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사이즈, 디자인,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자연스러워야 되고. 근데 네. 그 사이즈가 치아들이 앞니가 이렇게 난 사람들이 있잖아. 네, 이렇게 오밀조밀한 그러니까 크라우딩이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난 11자로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삐끗하거나 뭐 11자가 아니어서 난 경우에 11자가 되게끔 해줘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죠. 최대한 이제 반듯한 이미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예를 들자면 이와 이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가운데 이가 빠졌어. 그런데 옆에 치아는 안 건드려. 그리고 여기만 심어.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언밸런스가 약간 나오긴 하죠. 근데 그분이 치아를 뽑기 전에도 그럼 치아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치아 형태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예전 치아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잘 됐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연스러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또 임플란트 씻고 나서 뭐 내일 모레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구성이라고 할까? 굉장히 튼튼하게 견고함으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생명력. 뭐 예를 들어서 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멀쩡하던 치아를 깨져가지고 즉시 뽑고 즉시 심어야 되는 이런 케이스와 막 잇몸이 관리가 안 돼서 막 붓고 피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한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당장 이를 막 뽑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잇몸 관리 충분히 하고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다 해서 잇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뽑더라도 뽑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보통 이런 식으로 권유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임플란트를 보통 앞니를 하는 경우에는 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앞니가 흔들흔들해서 뭐 덜렁덜렁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뿌리 사이, 그러니까 뿌리와 잇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표현이지만 염증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붓고 피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덮어놓고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망해요. 안 돼. 안 이뻐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잇몸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하죠. 잇몸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부어있는 잇몸 좀 가라앉게 하고, 안에 있는 치석, 염증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래야 잇몸이, 부어있던 잇몸이 이렇게 슬림하게 땅땅하게 붙거든요. 그 다음에 뽑더라도 그때 뽑고 임플란트 심는 것이 최상이고, 뼈 이식도 그때 해야 뼈가 잘 붙고, 바닥이 좋아야 뭐든지 아파트를 세우더라도 바닥 공사하는데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잇몸 관리를 먼저 딱 해놓지 않으면 그 임플란트의 수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증례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이제 22번 치아, 그러니까 환자분의 왼쪽 치아인데, 사진 이제 옆에서 찍혔죠? 이게 크라운 씌운 치아입니다. 근데 이제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뽑게 됐죠. 뽑고 즉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요. 엑스레이를 보면 그 치아가 빠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임플란트를 끼웠죠. 잘 보시면 옆에 치아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얼핏 보면 이 치아가 임플란트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 잘 모르겠어. 잘 어울려졌어. 그러면 이게 좋은 색깔, 좋은 색조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가 여기에 심어져 있는 게
보이죠.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거. 저는 이제 이런 아니, 거의 케이스- 똑같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약간 어우러지는 색깔, 이게 좋은 색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증례 사진을 보면 치아 사이가 약간씩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예전에 유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유치는 이제 사실 평생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빼게 돼요. 이분도 이제 중년 남성분인데 결국 유치를 뽑았죠. 그리고 나면은 공간이 꽤 크잖아요. 최대한 이제 송곳니를 이렇게 앞에 뒤에 사이에 꽉 끼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공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송곳니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사진상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진 않죠. 어제 말씀이 100번 맞는데 저 환자 입장 공감이 가는 게 난 이거 빨리 오늘 치료해서 이제 신경 안 쓰고 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와서 치료받고 내가 내 돈 내고 임플란트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요즘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항상 의료는 정말 원칙을 맞아. 위반하면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 원칙을 좀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거 멘트 못 썼던 것 같아요.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좀 살려주세요. 네, 오래간만에 칭찬받으면서 유튜브를 끝내게 되니까 기쁘네요. 학부 때 이해 못했던 앞니 임플란트 네. 이해했습니다. 아, 역시 교정계의 거목이 이제 임플란트 초입으로 발을 담궜군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